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이은영입니다. 어, 너무 초반부터 감동을 주셔서 한 번 더 제가 강의 아마 이 무대라고 할까요? 이런 강의장에서 강의하는 게 1년 만에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운스가 이렇게 목청까지 해서 네, 염소 소리가 초반에 좀 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실시간을 이제 SNS에 좀 기록하는 스타일이라, 정말 글에 진짜 제 있는, 머리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저는 적거든요. 그게 남이 누가 어떻게 생각하던. 그래서, 처음에 낙연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 제가 예전에도 SNS 하우투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낱낱이 이 자리에서 한번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1년 반 동안 여러 번 부딪혀보고 고민해보고 했었던 그 노하우를요, 오늘 처음으로 선릉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긴장이 되고, 왜냐면 제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긴장이 되고, 저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제목은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 보통 어떤 일 하세요? 무슨 직업, 어떤 일 하세요? 했을 때 보통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뉴스킨 해요. 그죠? 저 뉴스킨 해요 하는데 항상 어디 가든지 자신있게 뉴스킨 한다고 뉴스킨 해요. 이렇게 하시나요? 지금 약간 동공이 흔들리시면서 네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게 어디가, 저 마케팅 해요. 브랜딩 해요. 약간 뭐 화장품 사업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식 때문에 저희가 뉴스킨 한다라고 말을 못할 때가 많죠. 근데 그게 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인식을 깨고 싶지만 깰 수 없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뉴스킨을 배우려고 어떻게 보면은 한번 손을 진짜 놓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약간 동굴로 들어갔다 온 약간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요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곧 뉴스킨이거든요. 뉴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뉴스킨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터 이은영입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에서 제가 아는 얼굴이 진짜 5손가락에도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5손가락은 넘네요. 저희 그룹 사이들 빼고. 제가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딱 겉보기에.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고, 딱 봤을 때, 성격이 어때 보일 것 같아요? 네? 세요? 네. 네, 세 보이죠? 또, 시원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원할 것 같아요? 쿨할 것 같아요? 네? 이효리? 아닌가요? 이효리 아니고, 이허리? 이허리? 근데 제가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저는 눈으로만 봤을 때 세다, 뭐 없어 보인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 다 부정적인 저를 오해를 사는 인식으로 저를 맨 처음 첫 인상을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저는 마시멜로보다 더 말랑말랑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를 알면 알수록 저의 매력에 못 빠져나오세요. 생긴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지만 세게 해왔지만 리얼 저의 모습을 보고 가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사진은 많이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일을 했었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뉴스킨을 접하게 됐고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5년 차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바로 본질로 넘어갈게요. 저는 5년 전에 2014년 9월 일요일 어느 날 직장인들은 일요일 어떤 날이죠?
그렇죠? 1시까지 자는 날이잖아요. 1시에 눈 떴는데 더 잘 수 있는 행복에 다시 자고 1시에 일어나는 날. 근데 그 꿀 같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저희 친언니가 저를 깨우기 시작을 해요. 나랑 같이 어디 좀 갈 데가 있대요. 자매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자매? 네. 알죠? 어떤 반응이셨을지 아시겠죠?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매드포 갈릭을 사주겠대요. 밥을 사주겠대요. 저 매드포 갈릭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늘을 되게 좋아해서. 근데 혹시 매드포 갈릭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강남 부근에? 본사 옆에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를 데리고 선릉으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여기 2층인가요? 1층인가요? 네, 1층에. 그렇게 저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강남에 간다니까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갔는데 제가 간 곳은 어떤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앉아서 제품 체험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강병원 사장님 아시죠? 강병원 사장님 방으로 제가 이렇게 앉게 됐죠. 처음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꿈이 있냐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9년 동안 살다 와서 약간 좀 그 반은 외국인 마인드, 반은 한국인 마인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 꿈? 네,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하는 일이 뭐냐고 해서 저는 미팔군에서 지금 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미팔군에서 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네요. 저 너무 행복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했을 때 전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 말이. 그냥 갑자기 처음 봤는데 나한테 그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영어로는 disrespect죠. 존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어서 전 끝까지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은 약간 나이가 많이 드셔서까지도 일을 할 수가 있는 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당히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강병원 사장과의 만남은 기억 속에 지워진 지가 되게 오래됐었어요. 초반에. 근데 미팅을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미팅을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신 김지현 사장님이 대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 방에서.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이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매드포 갈릭 먹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여기 부스로 오라는 거죠. 부스로 가서 제가 그때 풀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화장이 지금도 약간 좀 진한 편이지만 그때는 더 진했어요. 왜냐면 용산이 바로 이태원 옆에 있기 때문에 이태원 메이크업을 제가 배워가지고 진하게 해서 이태원 메이크업을 안 줬는데 갑자기 크리미 클렌징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지우라는 소리죠. 근데 제 스폰서 사장님이 남성분이시거든요. 여자는 여자 앞에서도 메이크업 지우는 거 자존심 상해하는데 남자 앞에서 메이크업을 지우라니 이건 정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그래서 다짐을 했죠. 이 사람은 절대 안 볼 거니까 평생 한번 지워주자. 언니를 위해서 아니 매드포 갈릭을 위해서. 그래서 지우고 대문을 받고 하는데 제가 세 보이지만 납득할 건 저는 빠른 인정을 하고 이런 거구나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지식들을 저한테 알려주셨을 때 하나도 뭐 거부감스러운 게 전혀 없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지금도 약간씩 이러한 제가 유니콘이거든요. 유니콘 여드름이 났지만 제가 원래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싹 다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안 바꿀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체인지를 하게 되면서 비록 저희 언니가 저를 끌고 왔지만 제가 피부가 좋아지면서 저는 B형이라 먼저 말을 못 여는 스타일이에요. 자존심이 세서. 근데 주변에서 얼굴에 갑자기 광이 나면서 푸석푸석했던 얼굴이 갑자기 광이 나면서 좀 맑아지니 뭐 소개해달라 그래서 저도 어디서 들은 건 있잖아요. 5% 캐시백 기억은 났기 때문에 해서 캐시백을 받는 순간 뭔가 띵 하고 이렇게 전구가 띵 해서 사이드 머니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2014년 9월이었습니다. 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계기에 대해서 제가 뒷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계기가 없다면 무엇이든 할 수 없는 기회를 볼 수 없더라고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던 거.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전 아직까지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혹시 이태원 자주 가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네. 저는 갑자기 할 말을 까먹었네요. 그래서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목요일마다 이태원이 레이디스 나잇이라고 있어요. 여자들은 술이 무료. 남자들은 돈 내고. 목요일 날이 투잡스쿨이 여기 있었어요.
그 레이디즈 나잇을 포기를 하면서 이 선릉을 오게 돼요. 뭐 때문에? 맨 처음에는 돈 때문에. 사이드머니 괜찮다. 왜냐면 레이디즈 나잇이라고 이렇게 놀면서 집에 갈 때 택시 타야 되거든요. 택시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되게 쿨하게 멋있게 놀아놓고 속으로는 택시비 걱정하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택시비 2만 원, 5만 원, 한 10만 원 벌어볼까? 해서 내 몸이 갑자기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된 그런 계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열정이 열정을 불어일으키고 또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다 보니까 정말 저는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임했다는 거. 네, 그게 저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는 거 좋아해요. 근데 논다고 해서 술을 잘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네, 봤을 때 뭐 술도 잘할 것 같고 담배도 다 필 것 같고 하지만 저는 담배를 너무 싫어합니다. 담배는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전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사람들의 그런 슬픈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병원 24시 이런 것도 좋아하고, 저 그런 거 보면 눈물도 엄청 흘리고, 저는 정말 감성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풀어드렸고요. 저는 이곳에 왜 있을까요? 나는 여기, 난 누구? 쟤는 이곳에 왜 있을까요? 전 이곳에 왜 있을까요? 여기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성공한다고 또.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나. 저도 진짜 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나기원 사장님의 리더 사장님들의 요청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지만 저도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이 자리에 내가 그런 경험을 죄송합니다. 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자리에 나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또한 그런 열정을 이 불을 이렇게 옮겨 붙이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오셨다? 오라고 했으니까 왔다? 다음부터는 스스로를 위해서 오신다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열정은 그 10배, 1000배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다 스스로를 위해서 오신 분들 맞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물론 세진그룹을 위해서 왔지만 저도 저를 위해서 왔다는 거. 그러면 저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선택했을까요? 나라는 사람을. 궁금해요? 이 강의가요, SNS 강의 맞아요. 네. 혹시라도 지루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SNS 강의가 너무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선택했을까요? 권리소득, 또. 에? 이뻐지려고, 또.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또. 이태원 비슷합니다. 이태원. SNS 장에서. 맞아. 많은 분들이 저희가 SNS를 처음부터 잘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사진 필터 바꾸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했었던 사람이고요. 페이스북은 거의 친구 보기. 카카오 스토리는 제가 전직이 또 유치원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여기 어머님 혹시 계신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애들 너무 궁금하다고 카스에 올려도 주시라고 해가지고 그 반강제로 카스를 열게 됐던. 네, 전 정말 SNS를 안 했었던 사람이에요. 내 사생활은 아무도 못 보게. 그런 신비주의 욜로가 저의 꿈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선택했는지.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큰 자본 투자에 부담이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학력, 재능, 기술 상관없이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직장이나 자영업으로 벌기 힘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등등,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누구나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시작해야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아니죠. 그럼 뭘까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한 뭐 하자?
잘 살고 싶어서. 내 꿈,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이 생겨서. 근데 그 말은 즉, 누군가가 꿈을 꿀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서 내가 상상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그 앞전에 이야기한 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목표 설정을 했을 때 5년 전에, 지금도 그게 ING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 상실감 전혀 단 1도 없어요. 왜냐하면 꿈은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 따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는 그때 제가 27살 때 시작했거든요. 제 나이가 밝혀졌네요. 네. 27살 때 시작을 해서 그때 꿈이 뭐냐 했을 때 30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고 제가 상상하는 예쁜 엄마 그 왜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 보면 되게 해외 애들이 얼마나 예쁘게 그게 딸이랑 막 이러고 있고 막 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 그리고 예쁜 아내 막 진짜 몸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크롭탑 입고 트레이닝복 바지 입고 막 사진 찍고 그런 모습이 그려졌던 거예요. 여기 사업 설명 속에서. 내가 원하던 그 모습들이 자꾸 상상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냥 그나마 이태원에서 욜로처럼 노는 그 모습으로 대리만족을 했었던 난데 여기에서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 내가 맨날 부러워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모습을 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절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서 뭐 돈을 자영업이나 직장인들보다 더 벌 수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꿈을 그릴 수 있는데 그걸 더 확고하게 있어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how to 확 이해하세요? 사업 설명 막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시작은 꿈을 꾸는 것부터 진짜 시작인데 꿈을 흐리멍텅하게 꾸면요.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게 돌아가요. 결국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출발점으로. 그래서 저는 확신 들면 전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난 진짜 저는 제 엑스 보이프렌드, 지금 보이프렌드, 지금은 예비 신랑이지만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미군 무대에 있었을 때 이제 미군이랑 이렇게 연애를 했었거든요. 독일로 가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여기서 2년이라는 그 기간을 마치고 독일로 파견을 갔는데 너무 보고 싶잖아요. 직장을 버리고 직장을 퇴사를 하고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엄마 아빠가 뉴질랜드 여행 간 동안 2주 동안 저는 독일로 날아갔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아주 20대 초반이니까 로밍이 뭔지도 모르고 유심 카드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 그냥 그 핸드폰을 켜놓고 2주 동안 산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 엄마 연락 오면 한국인 척 해야 되니까. 제가 100만 원 넣어본 적 있으세요? 핸드폰 비가. 대가집을. 되게 긍정적 아니에요? 대가집을하면 내가 무사히 한국에 왔으면 됐지 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저의 사랑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뭔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험 공유 하나 해주실 분?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혹은 먹기 위해서 이태원이나 그런 나이키샵 가잖아요. 뭐 신발 하나 런칭한다고 새벽까지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뚜렷한 거예요. 내가 저거 무조건 산다. 한정판. 혹시 공유 있으세요? 공유해 주실 분? 이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나도 옛날에 남자친구 때문에 그랬는데 문신은 또 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없으세요? 선물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네. 일본에서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실시간 일본으로 가시는 아주머니를 검색을 찾아서 부탁해서 받으실 수 있대요. 저는 100% PA 대실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낯선 사람한테 말은 잘 안 걸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분은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뭐 해본 적이 없어서 하는데 분명히 있어요.
잊혀졌을 뿐. 죄송해요. 제가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이 어중간하게 있어서 혀가 이렇게 굴리는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항상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까지 해봤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 일을 했을 때 저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제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간절함과 간절하지 않은 걸 조금 구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의가 와도 맨 처음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한번 저는 제가 심사하는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그 사람과 소통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너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투자와 꿈을 그리면서 열정을 토해냈는데 그 사람 가볍게 나한테 다가와? 저는 그거를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옛날에는 막 너무 꿀 같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시작한 거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 거야. 그리고 직장이나 자영업을 벌 수 없는 돈을 여기서 벌 수 있어. 그걸로 현혹하지 마세요. 네. 진심으로 양심으로 손을 얹고 내가 왜 시작했지 했을 때는 내가 꿈이 그려져서 엄마한테 100만 원씩 따박따박 용돈 줄 수 있어서 아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왜 못할까요 사람들이? 뭔가 낯간지러우니까 뭐래? 이럴까봐 뭐 그래? 이럴까봐 그 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직장이나 자영업보다 더 벌 수 있으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얼마라는 거야 도대체? 500만 원이라는 거야? 1000만 원이라는 거야? 1억이라는 거야? 어린을 못 잡아요. 숫자. 하지만 꿈은 그 사람의 기억이 남는데요. 그리고 지켜본다는 거죠. 제가 진짜 저렇게 되고 있나 없나. 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신은 언제 생길까요? 확신. 파트너 한 명 생겼을 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확신. 근데 확신이라는 게 한 명 생겼을 때는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너무 그럴까? 입질이 왔다고 해야 되나? 왔을 때, 이거 진짜 되네. 확신이 조금씩 생기죠. 근데 확신이 언제 생길까요? 제가 생각하는 확신은요, 이거는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확신은요,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거는 그려지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려진 것 같으세요? 근데 이 눈알만 봐도 위로받다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뜻이거든요. 확신은요,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됐을 때, 이해가 됐을 때, 그리고 보고 들었을 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확신이 확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려지는 것 같고, 일단 스케치가 됐고, 좀 다듬어졌고, 좀 지저분한 라인은 지우고, 와서 물감을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렸던 꿈에 색칠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한 번에 안 그려져요. 한 번에 완성이 안 돼요. 왜 마스터피스가 왜 비쌀까요? 왜 장인이 만든 그런 것들은 다 비쌀까요? 다 그런 시간과 노력과 그 마스터피스를 만들기 위해 시간 투자가 됐기 때문에 비싼 거, 값어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왜 가끔씩 부자들이 명품 가면 부자들은 뭐 어쩌죠? 그쵸? 그거는 그 사람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에 그림이 완벽하나? 그거 가지고 확신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천만원이 되고 이 일로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이 그려졌을지가 100% 그려졌을 때가 진정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멋진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타고 나도 사진 막 이렇게 네일 아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찍어 올리고 본 것 많아가지고. 전 항상 뭔가를 봤어요. 진짜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척은 많이 했었죠. 그렇게 비슷하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은 멋진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있어 보이는 욜로 말고 정말 있는 욜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해도 남편한테 의존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육아하면서 즐기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모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 용돈도 충분히 드리며 효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멋진 여자 아내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기존에 하던 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예전에도 제가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직장인으로서는 절대
내가 이룰 수 없는 게 너무 알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는 그랬어요. 남자를 보게 되죠. 어디 남자? 장교, 괜찮은 장교가 있나? 그랬었던 접니다. 네, 부끄럽네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려진 거예요. 내가 멋진 여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막 그림이 그려져. 왜냐면 여태까지 제가 어떤 모습으로 되고 싶은지를 항상 봐왔기 때문에. 이게 따다다다닥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제시카 알바 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예요. 멋진, 닮았어요? 따라했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걸로, 네. 아이고. 그쵸? 이 모습을 어디서 봤어요? 랠리에서 봤어요. 랠리에서 드레스 입고 부부 같이 저렇게 드레스 입는 모습을 내가 봤잖아요? 띵! 저기로 연결이 된 거예요. 어딨어? 내 그 모습 있는데? 그리고 뭐예요? 딸과 엄마와 딸. 멋있지 않아요?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예쁜 여자, 커피 이거 꼭 필요해요. 누가 와도 커피 꼭 들죠, 여자들? 스타벅스? 이것도 어디서 봤어요? 글로벌 컨벤션에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가족 모습. 그쵸? 그리고 제가 제시카 알바와 안젤리나 졸리 둘을 좋아하는데 제시카 알바를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뭘까요? 안젤리나 졸리는 파혼이 됐어요. 제가 안젤리나 졸리 잘 알진 못하지만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 제시카 알바와 제가 더 제시카 알바를 좋아하게 된 또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뭘까요? 이게 친구들 같아 보이죠? 제시카 알바는요. 직업이 뭐예요? 여배우죠. 할리우드 여배우죠. 지금은 CEO예요. 어네스트 컴퍼니의 CEO입니다. 어네스트, 진정한. 그럼 또 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들어보면 아마 제시카 알바 팬이 되실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캐시백은 안 줘요. 제가 원하는 모습이 이런 건데 포브스지에 이 사람이 실린 거예요. 왜 실렸을까요? 제시카 알바가 연예인 시절, 영화 배우 시절에 영화 감독님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2008년도에. 그래서 태어난 딸이 바로 이 아너. 근데 이 아너가 태어나고서는 알 수 없는 질병의 그 알러지 반응으로 뭔가 병을 앓게 된 거예요. 피부병. 알고 보니까 유아용품. 네, 발암물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기저귀까지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겠다. 내 딸을 위해서. 그래서 4년 동안 새벽 4시 5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해요. 뭐에 대해서? 뭐 발암물질은 어떻게 생겨나야 되고 뭐 어떻게 제조를 해야만 건강한 거를 해야 되고 하다 3년 동안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CPO라고 해서 생산 최고 책임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나한테 준 지식은 고맙지만 이게 지금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루어낸 것들이 없지 않냐. 나랑 같이 파트너를 맺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1년 동안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대요. 나랑 제발 이 사업을 해보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 엄마들을 위해서. 엄마들도 이 손으로 많이 이 발암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와 엄마를 위해서 우리는 이 회사를 차려야만 한다. 1년 동안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탄생이 된 게 어니스트 컴퍼니인데 17개 제품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150개가 넘는 제품이 상장이 됐고 4년 만에 기업 가치가 2조. 네. 그리고 false for good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 제가 그렸던 연예인이 저 모습도 멋있는데 저런 기업까지 저희도 false for good이잖아요. 사회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카 알바는 지금 거의 90% 이상의 에너지 할애를 이 기업에다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어땠어요? 연예인이 무슨 돈 많으니까 그런 사업하지. 이런 인식이 굉장히 셌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하지만 가서 직접 다 참여해보고 다 공부를 했으니까 다 모든 것에 다 참여를 하면서 그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쿠팡에도 있어요.
어느 컴퍼니라고 해서 유아용품. 근데 지금은 트렌드에 맞춰서 뷰티까지. 아, 나 뷰티는 왜 했지? 막 속으로 했겠지만 뷰티, 자기네도 좋은 것만 넣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SNS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서 제가 이분을 왓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기 엄마 되려면 이렇게 돼야겠다. 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더 좋아하게 된 계기. 동시에 또 어떤 계기가 생겼냐면요. 제시카 알바는 돈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이니까. 나는 돈이 없어. 하지만 저런 모습이 되고 싶어. 하지만 누가 저를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줬어요? 뉴스킨.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구세주, 내가 못할 만한 거를 해주게 했으니까. 그려졌잖아요. 그려지게 한 것은 뉴스킨이었기 때문에 뉴스킨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제시카 알바도 3년 동안 공부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그거를 이루길 바랄까요? 그거는 제가 그랬죠. 빠른 인정을 잘한다고. 빠른 인정. 배우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배우자. 배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감히 제가 포브스지에 실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죠. 0.1초.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코딱지만한 꿈을 꿔봤어요. 네. 내가 원하는 모습을 꾸준히 기억하고 정보가 만나는 순간 막 내가 맨 처음에 저 너무 예쁘다. 우리 인스타에서 보는 인스타 스타 있죠? 이렇게 그 뭐죠? 알림 설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계속 보죠? 왜 봐요? 예쁘니까. 여자들도 예쁜 여자 좋아해요. 남자보다 더 좋아할걸요? 진짜. 계속 보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자꾸 나를 자극을 하게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SNS 보면서 막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저는 계속 그거 보라 그래요. 왜냐면 그게 본인한테 자꾸 상기시켜주죠.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모습을 꾸준히 봐왔었던 사람들은요. 정보,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정보가 딱 맞닿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뛸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계속 원하는 모습 꾸준히 보라고 하고 드림보드 유치하지만 하라고 말씀드려요. 계속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제 방 문에 있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라고. 가끔씩 저도 찔리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람인지라. 네. 혹시 골든서클 아세요? 골든서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저자. 그죠? 그분이 골든서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H그룹에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가 SNS에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주로 많이 하죠? 글 쓰는 거를. 홍보, 마케팅.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저한테도 이제 너무 열정적이시다 보니까 저한테도 뷰티 크리에이터 해보려고 하냐고 저한테 댓글이 많이 달려요. 예전에 이렇게 지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도 열심히 하는 뉴스킨 사업가입니다. 열정 너무 멋있으세요. 하고서 이제 하트. 하지만 굉장히 무한해요, 저도. 예전에는 뉴스킨 하는 거를 드러내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다시 이제 설정을 해서 그 노하우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SNS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순간 SNS를 하는 거더라고요. 뭔가 접하자마자 바로 정보를 해야지, 뭐 해야지. 근데 SNS에 다 쓰는 거 보면요. how to. 크리에이터가 되면 자유롭게 일할 수가 있고, 뭐 할 수가 있고, how to를 많이 마케팅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how to로 가슴이 안 떨린대요. 왜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 뭐 이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이걸 꿈꾸게 되고 이걸 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 SNS에 이거 하면은 할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소득을 벌 수 있으며 뭐 이렇게 가슴이 안 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Why를 알고 Why를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SNS에서도. 그래서 믿음, 목적, 이유, 신념을 내 꿈에 믿음, 목적, 이유, 신념이 완벽하게 딱 설정이 될 때까지는 내 꿈을 1000%, 1억% 확실하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how to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할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그거 되면 나 한다. 그렇게 했을 때 how to
이해가 되는 거지. how to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꿈을 꾸잖아요. 그럼 기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될 때는 확 무너져요. Y는요, 진짜 지하 땅끝 속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는 거. 네. 그래서 Y 정말 중요하다는 거. 믿음, 목적, 이유, 신념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가 넘치는 분 곁에 있을 때 유지가 돼. 까먹지 않고. 맨 처음에 저도 힘들었죠. 이태원에는 가야겠는데 목요일인데 저기서는 내가 가야 되는 이유를 나도 알았고, 하지만 친구들이 갑자기 다 빠졌다고 그러니까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잠깐 있었다가, 하지만 거기서도 마음이 안 편해. 여기서도 마음이 안 편해. 그럴 거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강의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5년 뒤의 모습이 지금 똑같았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네 5년 뒤에도 이럴 거야? 네 5년 뒤에도 택시비 걱정하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그 친구들이 놀 거야? 아니잖아요. 결단을 한 거죠. 목요일, 선릉, 103호.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노력으로. 내가 믿음, 목적, 신념, 이유를 처음부터 내가 1000% 끌어올리진 못해요. 처음에는 이 자리에서 계속 불을 얻어 이어서 같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 딱딱 잘 지켜. 근데요,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요, Y가 간절하신 분들은 와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시간을 내서. 왜? 너무 내가 뚜렷하게 그려서 저 모습이 빨리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한 살이 돼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 돈도 300만 원이고 내가 애도 낳고 아이를 편안하게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 셌기 때문에 저는 103호 월화수목금토일 맨날 들었었어요. 초반에. 그게 제 믿음을 계속 저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더라고요. 자꾸 불씨가 좀 꺼지려고 하면 이렇게 불을 붙여주고, 불씨가 꺼지려면 다시 불을 붙여주고. 네, 그래서 제가 기름이 많은가 봐요. 제가 이제 비주얼을 찍으면 제가 전체가 노랑이에요. 네, 새드아이. 그건 유전적인 거라 저희 아빠한테 맨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진정성, 진심, 진정성에 대해서 전 사전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어중간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진심에 대한 거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참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체, 진정성, 진실되고 참된 성질. 내가 진짜 그 친구를 위해서 이거 비즈니스 전달하고 싶다면 내가 진짜 저 친구한테 그럼 전달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보상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전달하기 전에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본 게 대박. 저 사람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 돈이 1000만 원이고 그거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이폰을 쓰지만 저는 그 콩나물을 아직 끼고, 콩나물이 아니라 그 뭐죠? 죄송해요. 콩나물은 이거죠? 지금 그 블루투스 되는 거. 저는 아직도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주변에서 자꾸 바꾸래요. 싫은데? 저는 아직 이게 너무 좋은데요? 근데 가끔씩 그거를 이렇게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 때문에 안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 끼고 막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해 보여요. 아직까지 저한테. 누가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죄송해요. 갑자기 상상이 됐어. 아직까지 저한테는 살 이유가 없어서 안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얘기 들어도 괜히 안 하고 싶다는, 더 안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작은 걸로도 뉴스키를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내가 석세스티로 가야 되니까 저 사람한테 TR을 유통해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진심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전 TR을 한 달에 12개 유통해봤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 TR 공부 박사가 됐어요. 전 그래서 그때 느꼈죠. 나도 의사 될 수 있겠다. 양자기의 왕이었고, 진짜 제가 간이 하루에 감당하는 혈액 리터가 몇 리터인지 아세요? 몇 리터죠? 2000리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리버포뮬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간이 하루에 감당하는 게 2000리터예요, 혈액을. 근데 내가 술을 먹고 뭘 먹고 짠 거 먹고 저도 알지만서도 먹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버포뮬러 먹는 게 좋겠죠. 네, 갑자기 식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진정성은 나도 꿈을 꿔서 이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도록 내가 계속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성인 것 같더라고요.
가서 이거 소개를 해가지고, 물론 너무 좋기 때문에 제품을 소개를 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도 좋은 진정성이지만, 저희는 제품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자체도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 그리고 진정성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게 꼭 그룹이 있고 핀이 높고 해서 저는 리더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성 리더십은요, 남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남을 이끄는 영웅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리더십. 그래서 저는 브랜드 레프레젠티티브 또한 리더이다. 왜냐면 공유를 함으로써 밀접한 관계. 그 뜻은 제 1대 파트너, 1대 멤버들과 저는 너무나도 밀접해요. 저는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저의 자랑거리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가까워서 이거는 솔직히 자랑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공유를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 가잖아요. 그럼 게시물이 팔로워 숫자 저는 관심 없어요. 제 게시물이 1만 개가 넘어요. 난 정말 많은 공유를 했구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많이 변한 그 기록을 보는구나. 근데 하나같이 제 1대 파트너분들은 제 그거를 처음 끝까지 다 보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네, 저의 변화도 되게 흥미로워하고. 그래서 저는 공유를 멈추지 않았었던 게 제 SNS 노하우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노하우는 공유를 끊임없이 했던 거. 왜냐면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왜냐면 보내면 내가 을이 되는 것 같으니까. 뭐 해보시겠어요?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쓸데없는 저의 자존심이었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저의 자존심 때문에 안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 했을 때는 많이 올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공유해야겠다. 내 생각을 일기처럼 막 썼어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진정성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려고 하고 공유하려고 하고, 강요보다는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시키려고 제가 맨 처음에 했더라고요. 굉장한 큰 욕심으로. 그죠? 사실상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도 함께 돼야만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알면서도 자꾸 이 사람한테 내가 석스딜을 가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욕심이 섞이더라고요. 그거는 진정성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게 공정하고 진짜 진정성이 있는 그룹이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진정성 올리. 그래서 아주 재밌는 액티비티를 할 거예요. 굉장히 신선한 액티비티를 할 건데요. 제가 전직이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이 잘 해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놀아주는 거. 그리고 율동. 율동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해야 돼요. 또 조용히 시키는 거. 조용히 시키는 거, 그냥 아이의 팔을 지그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아무 말 안 하고 하면 조용히 해주시죠.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아이를 안 키워봤지만 저는 12명을 컨트롤 해봤어요. 그거 대단한 감정 조절 아니면 못하는 거 아시죠? 그쵸? 감정을 울리는 거. 저희가 영화 볼 때 왜 울어요? 슬프니까. 막 너무 멋있어서 반하는 거 왜 반해요? 멋있으니까. 연기자들이 대단한 이유가 그런 감정이입을 해서 감정 전달을 하기 때문에 연기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기학원을 다녔지만 여자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워서. 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를 감정 표현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동화책을, 이미 알고 있는 동화책이죠. 제가 동화책까지 들고 왔어요. 백설공주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한 페이지를 읽을 건데요. 어떤 분이 나와서 아이들이 이거를 듣고 감동할 만큼의 액션과 감동을 선사해 주셔야 돼요. 자,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두 분. 오! 이쪽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박수 주세요. 제가 페이지를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 정말요? 자, 그러면 두 페이지, 한 페이지 너무 짧으니까 두 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들어줄게요. 왕비는 사냥꾼을 불렀어요. 이게 누구예요? 마녀. 마녀.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여라.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지만 차마 죽일 수는 없었어요. 가요, 공주님 도망가세요. 안 그러면 왕비님이 죽을 거예요. 왜 웃어요? 백설공주는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한참을 달리다 보니 오두막이 보였어요. 백설공주는 오두막에 들어가 7개의 접시에 담긴 음식을 조금씩 먹고 잠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오두막의 주인들이 돌아와 웅성댔어요. 이상해. 누가 내 음식을 먹었어. 이상해. 누가 내 의자에 앉았어. 정말 이상해. 내 침대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누워있어. 상품으로는 제가 뉴질랜드에도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제품을 뉴질랜드에서 받아요. 크리미 하이드레이팅 마스크라고 해서 보습력이 뛰어난 네,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H그룹 분발해야 되겠는데요? 네. 조원주 사장님. 박수 주세요. 선물 받고 싶어서. 네네. 다음 페이지 하시면 돼요. 그냥 원하시는 거예요. 왕비는 공주가 죽은 줄 알고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7난장이와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죠. 백설공주가 살아있다고? 내 손으로 죽여야겠어. 왕비는 끔파는 할머니로 꾸미고 오두막을 찾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었지요. 예쁜 아가씨, 이 허리끈을 예쁘게 매줄게요. 왕비는 백설공주의 허리에 끈을 꽉 졸라맸어요.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 쓰러지고 말았죠. 일터에서 돌아온 7난장이는 쓰러진 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낭장이가 얼른 끈을 자르자 백설공주가 숨을 쉬었어요. 못된 왕비 짓이에요. 공주님, 아무도 집에 들이면 안 돼요. 이거 되게 떨려. 네. 너무 잘하셨죠? 이번 제품은 한국에 없는 루미스파 젤입니다. 이게 여드름 전용. 또 이 젤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네. 없는 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H그룹에서 이걸 했는데 진짜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웃은 적이 있어요. 남자분도 하셨고 그때는 가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냥 유치원 때 선생님의 그게 남아서 이거를 하게 됐는데 왜 했을까요? 공감과 감정 전달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맞죠? 처음에 사장님이 하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사장님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했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좀 이게 뭐지? 스탑하셨죠? 그러고 나서 감정이입을 했고 그 다음에 보지 않고는 다 하지는 못했지만 보면서 했죠. 두 번째 조은수 사장님도 너무 했지만 아이들은 리액션을 원하겠죠. 막 해주고 막 이런 동작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이야기 알고 있는 스토리도 전달하기가 힘든데 내가 내 머릿속에 꿈꾼 그 그림을 어떻게 전달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그냥 단순히 그냥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해봐 이렇게 될까? 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 무자본이라는 얘기는 생각과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실성이 내가 없었던 나를 생각하면서 되게 반성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요, 진짜 진정성 온리. 진정성 없이는요, 들통나요. 그게 저희한테 제일 큰 리스크 아니에요? 다른 건 잃을 건 단 없지만, 자존심, 막, 리스크는 진정성을 발칵되고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저 친구가 뭐 그거 아무나 안 했는데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상실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을 비유를 하는 거는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로 설명할 줄 알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 네. 내 꿈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왜 하는 거야?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고가 아니라 나 진짜 3년 뒤에 진짜 막 애 낳아서 그 사람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오글거려서 전달한다 그러면은 약간 조은 선생님이 얼굴 가리고 할게요 한 것처럼. 우리 STP 얼굴 가리면서 못 하잖아요. 눈 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부딪혀야 되는 거. 자존심을 버리고 꿈에 자존심이 어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1년만 여기 세진그룹 이렇게 투잡스쿨에 안 빠지고 하면 그거 돼 하면 오실 거잖아요. 네, 그걸 전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전달하기 전에 보여주셔야 돼요.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그 사람이 또 갔네? 오늘 또 갔네? 또 갔네? 오늘 분명히 추석 전인데 안 갈 만도 한데 또 갔네? 그 계기를 자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막 잘났고 차를 사고 옷을 막 갑자기 멋있게 입고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일시적인 거. 제가 일시적인 거를 느끼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곧 지금 예신이에요. 근데 전 정말 이거 물욕이 없거든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저 물욕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도 우리 그냥 웨딩 밴드 이런 거는 그냥 진짜 난 지금 우리 인사동에서 만든 그걸로도 너무 괜찮아. 남자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이거 너무 멋진 여자잖아요. 근데 그냥 우연히 핀터레스트 이렇게 보는데 그 까르띠에 러브밴드 반지가 너무 예쁘게 시계랑 이렇게 매치가 돼서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저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나를 대치해서 나 예신인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 제가 까르띠에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지? 근데 제일 싼 게 143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합리화. 내 인생에 한 번쯤은 결혼 한 번뿐이니까 갑자기 내가 합리화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전달을 하게 돼요. 남자친구한테. 근데 내가 괜찮다고는 했는데 이게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또 했죠. STP를 했죠. 그래서 납득이 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제가 막 이런 거 사달라는 그런 거 없으니까 남자친구도 그래 하자 해서 했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맨날 보다가 구입을 했어요. 집에 가지고 왔어. 언니 방에 3일 동안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물건을 산 거는 오래 안 가구나라는 걸 또 깨달음을 그 생활 속에서도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 거가 됐으니까 된 거야. 끝인 거야. 내 거가 됐기 때문에 끝. 아, 진짜 나를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건 꿈밖에 없구나. 반지에 이런 거 끼고 있어도 솔직히 까먹잖아요. 어른들도 이러잖아요. 내 안경 어디 있어? 안경 끼고 있는데. 그 정도로 물건은 잊혀지기 나름이구나.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싶어도 좋은 시계를 사고 싶어도 그거는 단 하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또 깨달음을 줬어요. 까르띠에가. 물론 좋죠. 하지만 물건은 진짜 오래가지 내 열정을 오래가게 하지 않는구나. 내 거가 되는 순간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Y가 이렇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한 다음에는 Y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프로세스예요. How. Y가 됐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재밌는 거거든요. 내 Y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신 적 있으세요? 뭐 이렇게 새벽에 졸려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 인스타 올리다가 다음날 이랬는데 무슨 막 이상한 막 외계어가 써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까지 맨날 이렇게 잠들면서 SNS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가 쉬웠어요라는 말을 하시는 분을 약간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하나씩 맛을 보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근데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5만 원? 27만 원? 너무 선의의 힘이잖아요. 난 선의의 힘을 하면서 선의의 불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how to는요.
와우. 열정이. Y가 설정이 되고 뚜렷하게 그냥 1초 만에 얘기할 수 있을 때 how가 들어가야 속도가 벨로시티 속도가 돼요. 저는 두 개를 병행하느라 돌아갔었어요. 돌아가면서도 힘들지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Y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진짜 미쳤다 했어요. 전 정말 친한 친구 결혼식도 안 갔어요. 왜? 내가 나중에 너한테 더 좋은 선물을 주면 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막 해서 2년 동안 친구랑 멀어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4년 동안 비즈니스, 5년 차지만 2년 동안은 그 친구랑 안 만났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뉴질랜드에서 베프가 한국에 저랑 둘이 사는데 그 친구는 나랑 만났었는데 갑자기 내가 뉴스킨 하는 순간 안 만나게 되니까 되게 미웠었나 봐요. 그래서 how는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 이게 how예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그럼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 학력, 재능, 기술 상관없이 성과를 낼 수 있다. 어떻게 학력이 없이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how 쪽에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Y로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서 트레이닝 받는 거죠. STP, 사업 설명 등등. 근데 내 꿈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공식이니까 잘 풀리는 거예요. 또 풀어보고 집에서도 풀어보고. 그래서 STP, Show the Plan. 세 가지가 있죠. Show the Plan, Show the Product, Show the People. 기회 공유. 사업 설명 아니고 저는 기회라는 말을 많이 해요. 기회 공유. 제품 애용 공유. 그룹 문화 공유. 쇼가 아니라 저는 쉐어라고 많이 말을 해요. 쉐어. 공유해라. 쇼. 보여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라가 아니라 공유해라. 공유해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회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제품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제품 뒤에 사업 설명을 많이 전달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품은 쉬워서 이해는 했지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업이 이해가 될 때까지는 안 하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저절로 제품을 쓰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how to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개인 그리고 팀에 관련된 건데요. 내가 트레이닝을 받고 내가 향후 후원할 줄 알아야 하는 게 how예요. 내가 이해가 된 게 how가 아니라 나도 앞으로 하는 사람에게 풀어줄 줄 알고 그 사람도 풀 수 있게끔까지 내가 후원을 하는 게 제가 후원수당을 받는 의미거든요. 내가 후원수당을 받을 만큼의 후원을 했나? 그 사람이 이해가 될 때까지. 맨 처음에 문의 왔을 때 기분 좋아가지고 한 번, 두 번 커피 마셨는데 세 번째 했을 동안은 갑자기 귀찮아졌어.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 이때 되면 그냥 알아서 할 때가 됐는데 또 물어보네.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하지만 또 만나준 거. 그 사람이 이해가 될 때까지. 그게 how인 것 같더라고요. 자사 제품으로 자기 관리하기. 이게 Y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 것만 쓰냐? 뭐 어떻게 그러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가 되면 그냥 바로예요. 나와 같은 매니아 구축하기. 최소 주 1회 STP 하기. 물론 나한테 문의가 안 왔는데 어떻게 STP를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SNS로라도 간접적으로 나한테 쓰는 글이지만 나를 쓰는 글을 읽으면서 본인도 간접적으로 생각하게끔 사업 설명을 해야겠다 하면 SNS에다 쓰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시작했지만 어렵지만 일기처럼 써내려가는 거예요. 1일 1 강의 듣기, 최소 15분 독서하기, 온라인과 소통하기, 오프라인 모임 행사 100% 참여, 팀워크 배우기. 이게 이 자리가 아닐 때 이제 개인 생활을 할 때 이게 그냥 계속 하루하루 매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강의 듣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잘 나왔잖아요. 콩나물 잘 나오고. 1시간 시간 안 낼까요? 1시간? 그렇죠? 영화 보려고 2시간 반도 앉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맞아져야 재밌지. 꿈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하면요. 숙제처럼 짜증이 나요. 아, 뭐야. 아,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하다가 한 달 동안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업라인이 해라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Y가 이해된 순간 이것만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팀. 개인과 팀이 해야 되는 트레이닝이 있는데요. 팀은요. 그냥 그룹 행사 함께 하는 거. 랠리, 코리아 컨벤션, 글로벌 컨벤션, 뉴페스타, 석세스 트립 함께 이루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게 팀 트레이닝이에요. 팀 트레이닝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온 게 팀 트레이닝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걸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팀인 거죠. 네. 제가 운동선수를 찾다 보니까 남자들만 보게 되더라고요. 봐봐요. 축구 선수단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볼게요. 조정. 제가 유튜브 보다가 한 시간 봤던 것 같아요. 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그리고 요번에 올림픽. 이거 영상 많이 보셨죠? 동기부여 강의에서. 이게 팀워크라고. 봐봐요. 예시를 줘볼게요. 이 한 명이 갑자기 노를 안 잡고 이러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저희 그룹에서 누가 이 노로 이렇게 때릴 것 같다고 하는데 안 가니까 하나 둘 했을 때 쭉쭉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뻑뻑하잖아요. 물이 안 나가고. 그거는 팀워크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본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이 사람도 본인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놓고 스스로를 위해서 노를 저으니까 이 팀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냥 살살살살 문지르는 거야. 안 나가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축구도 마찬가지. 트레이닝, 프랙티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늦게 와. 그냥 이러고 와. 그럼 당연히 감독 입장에선 너 아웃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너가 맞춰야 되는데 너가 감히 이 선수단에서 그런 게으른 행동을 해? 왜냐면 다른 사람도 속으로는 그러고 싶거든. 쉬고 싶거든.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하루는 쉴까? 저는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팀 트레이닝은 나중에 오고 저랑 1대1로 여러 번 더 만납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눠요. 왜냐면 늘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팀원들한테 너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아무리 제 다운이어도 네, 과감하게 팀은요 각자가 알아서 하는 역할을 해서 그 자리에 모이는 게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비주얼 개인 훈련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모여 팀이 된다. 이 자리에는 다 개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팀이라는 거죠. 나도 세진이고 세진 그룹도 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세진이고 세진도 나. 이 자리에 없이 그냥 화장실에 가셔도 나는 세진이신 거예요. 나하고. 그러니까 해외 나갔어? 나는 세진인 거야. 나하고. 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였을 때가 세진이 되는 거고 내가 없어도 세진인 거고. 그거를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꼭 여기에 플러그인이 돼야만 팀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어떤 시대예요? 와이파이 시대잖아요. 내가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홍콩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린 이걸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모두가 똑같은 생각과 열정으로 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멀리 있어도 팀이라는 거죠. 네. 그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죠? 저희 이번에 뉴페스타에서 선물 받은 거 뭐죠? 배터리. 이렇게 올려두면 배터리 충전되는 거 받으셨죠? 너무 좋아요. 안 꽂아도 돼요. 그렇죠? 이거 안 꽂아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연결이 같이 붙어 있어야지만 팀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됐고 나와 같은 생각을 똑같이 꿈을 꾸면서 개인이 개인을 위해서 성장하는 것조차도 몸이 떨어져 있어도 팀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인디비주얼 팀 드디어 소셜미디어가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소셜미디어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Y가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소셜미디어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뭘 올려야 되지? 저 사람은 너무 예쁘게 올리고 저 사람은 영상도 너무 잘 만들어. 저 사람 몸매가 예쁘니까. 저 사람 눈이 크니까. 이런 잡다한 생각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자꾸 미루게 돼요. 근데 저는요. 할머니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근데 후딱 만든 게 아니라 고민하고 예전에는 저의 개인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던 저희 개인기가 막 엄청났었는데 이거는 아마 모두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했고 목표 꿈 설정이 완료되어 개인 트레이닝을 시작한 사람을 사후 전달, 설명 가능한 사람이 이 소셜미디어를 하시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 소셜미디어를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일상을 공유하면서 내 일기를 써 내려가는 것부터가 연습이 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팀 피드 업로드입니다. 이것도 팀으로 해야 돼요. 막 이 사람은 이때 올리고 저 사람 저때 올리고 저 사람 저때 올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세팅을 하는 거예요. 타임라인을. 하루에 올릴 피드 업로드 시간을 설정하는 거. 좋은 글, 자기개발, 제품 애용, 일상.
아침 9시 반에 올리고 1시에 올리고 6시에 올리고 해볼까? 그럼 모두 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누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은 팀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업로드 시간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물론 그 시간에 안 올렸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진에서 나가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로드 시간 외에는 리더의 8가지 조건 및 자기 성장에 포커스가 될 트레이닝을 하거나 미팅을 하고 개인 업무를 본다. 제 경험이 뭐였냐면요. 막 올리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책도 안 읽히고 강의도 안 들리고 강의 듣다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SNS 하고 있어요. 그 말을 SNS에 옮겨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신이 막 산만한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책을 읽다가도 이거 너무 괜찮다.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막 인스타로 막 파도 타고 막 다니고 있어요. 책을 읽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시간을 정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담배는 안 폈지만 담배 펴보신 분들은 그 금단 현상 아시죠?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막 SNS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막 생각만 나면 바로 올렸었던 사람인데 이거를 안 올려야 되고 막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제 손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내 머리도 미치겠고 이 아이디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하지만 사람은 절제가 필요하더라는 거를 제가 깨달게 됐어요. 왜냐면 24시간 핸드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올려야 되는데 올리시지도 못하시는 분들은 올려야 되는데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못 올리고, 너무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너무 올려서 다른 거 못하고 자기 성장에 집중 못하고 너무 SNS로만 잘하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근데 저희는 관심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을 절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업로드할 내용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나의 Y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을 하고, 제품 애용 피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품을 예전에는 제가 막 하루에 12개 올리세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를 올려도 SV 전략, 세일즈 볼륨 전략, 예를 들어서 뭐뭐뭐 하니까 210포인트가 되네. 근데 내가 이 피드를, 이 마케팅을 어떻게 잘 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나갔을 때 내가 3명한테만 전달돼도 600포인트네. 이런 걸 전략을 하고 올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고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표가 설정이 되고 3명한테 전달해봐야지, 이렇게 써봐야지, 저렇게도 사진 찍어봐야지,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력하고 수정하며 지속 반복한다. 내가 3명한테 전달하겠다라는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게 될 때까지. 네. 이거는 진짜 저는 저의 모든 거를 드리고 가는 건데요. 저희 H그룹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야? 됐죠? 아침에 좋은 글과 H그룹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의 문구를 아침 9시에 올려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리고 2시에서 3시에는요. 제품을 애용하는 모습과 글을 독서에 내가 깨달은 것과 함께 올려요. 그리고 저녁 8시에는 내가 우리 그룹에 있는 멤버의 스토리를 리포스트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나의 프리스타일 일상.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 올리고 싶어서 막 참다가 그때 올리시거나, 그렇죠? 아이가 있는 분은, 어머님들 거의 아이들 도배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아이들을 올리시거나, 이건 마지막은 프리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9시, 오후 2시, 저녁 8시 올리시면 끝이에요. 그 이외의 시간은 내가 강의를 듣던, 책을 읽던, 내가 SV 제품에 관련된 걸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하던, 나머지 시간에는 핸드폰을 덮어두고 고민을 하고 상상을 하고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단 현상이 있어요. 올리고 싶어서. 이거 막 3개 더 올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하루에 20개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누구는 1개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똑같이 지켜내는 게 팀워크예요. 네. 누구는 엄청나게 올리고 싶겠죠. 하지만 이거를 지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는 시간을 지켜서 다 같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뉴스킨과 관련되지 않은 피드를 주말 동안에 3개만 올려요. 3개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지금 지속적으로 팀이 함께 코어를 이행을 하고 있어요. 코어로. 리더의 8가지 조건처럼 코어로 같이. 그래서
같이 띠리링 울리잖아요? 그럼 서로 어떤 피드 올렸는지 구경하러 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스타에서 소통해요. 카톡보다도 요즘에는 인스타 스토리에서 막 서로 소통하고 댓글 달면서 막 서로 재밌어서 거기에도 소통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요거. 이게 무슨 기능이신지 아시죠? 실시간 라이브.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나 지금 선릉 가는 중. 진짜 실시간을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올릴 수 있는 게 이때 라이브인 거예요. 여기는 뭐 꾸밀 필요 없이 그냥 진짜 여기서 맨날 내가 좀 멋있는 모습 올렸다면 이때는 좀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막 이모티콘 해가지고 막 웃기는 모습이거나 그런 거 올리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 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저희는 똑같이 시간을 맞춰서 올리면서 하루하루 맞춰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핸드폰을 만지지 않는 시간에는 정말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아이를 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예전에는 남자친구랑 영화 보는 것도 괜히 막 눈치 보였거든요. 내가 지금 영화 봐도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꾸준히 했기 때문에 너무 떳떳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됐습니다. 근데 공유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내가 기회를 통해 본 비전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공유를 하시는 거. 꿈을 그렸으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다른 직종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직종을 비하하지 않아요. 자영업이 요즘은 문을 이제 닫는다는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최고인데 왜 안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은행도 굿바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 친구의 누나가 은행에서 일해. 남자친구가 보고 기분 나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좋은 이유만 자꾸 얘기하자. 부정적인 거 싹 빼고 그냥 난 뉴스킨 사랑하니까 뉴스킨만 얘기하자. 뭐가 이제 노후가 힘들고 뭐 자영업이 힘들고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를 좀 봐주더라고요. 좀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꿈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뉴페스트 갔어? 막 보여줘요. 내가 성장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깨달음을 느꼈을 때나 다 이야기해요. 저는 예전에 저도 누군가를 강요하면서 그렇게 했었지만 그 얘기도 다 썼어요. 약간 내가 반성하는 글, 뭐 하는 글. 그랬을 때 사람들이 조금 더 나한테 댓글 달아주면서 멋있어요. 뭐 근데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안 보는 줄 알았더니 보고 있었더라고요.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식의 글은 삼가하고 뉴스킨만이 답이라는 식의 글도 삼가한다. 속으로는 뉴스킨이 최고죠.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나에게 왜 이 일이 희망이 되어 주었는지 읽는 사람들 또한 상상을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게 적어 내려간다. 근데 어른이 돼서 일기 쓰는 건 좀 오글거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urpose, why, how to 하다 보면은 결과물이 뭘까요? 저희 뉴스킨의 끝점은 뭐예요? 끝점. 네? 뉴스킨의 끝점. 자유. 뉴스킨 사명과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깊게 생각하게 된 책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책이거든요. 그 책이 진짜 정말 저의 뼈를 때리고 다시 아주 겸손하게 저를 만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가치의 가치예요. 결국엔. 이 말을 제가 그 책에서 따온 건데요. 공유 가치 창출, CSV, 기업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건데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하는 기업은 우수 기업이다라는 그런 예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기업은 기업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네, 뉴스킨이 그런 기업이잖아요. 사회적 책임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미 회사는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밑바탕은 굉장한 선의의 힘이에요. 하지만 공유 가치 창출, 그렇죠? 나와 함께 성장해서 요번에 뉴페스타의 그 모티브가 뭐였죠? 동반 성장. 나 혼자 성장이 아니라 동반 성장이었잖아요. 내가 BR한테 꿈을 실어주고
나도 함께 함으로써 같이 뉴페스타에 참여하는 거. 그쵸? 석세스 트립.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너무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나의 삶도 같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섞어놨어요. 일도 잘 되고 꿈을 쉐어하니까 나도 이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사진 바꿨어요. 저로. 너무 나의 모습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로 인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사업을 시작해서가 아니라 뉴스킨을 통해서. 네. 그래서 공유 가치 창출을 지니고 있는 저도 뉴스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체가 뉴스킨이기 때문에 저 뉴스킨해요. 이렇게 안 해요. 저 네트워크 마케팅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뉴스킨해요. 그때 뉴스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유 가치 창출을 해내는 난 기업인이고 그래서 1인 기업 CEO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왜 리더 사장님들이 사랑의 도시락 막 이렇게 도우러 가주시고 막 그 말라위에 가고 그래서 제 본사에 전화했어요. 저도 그 도서관 그 오픈식에 저도 애들한테 영어로 읽어주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사장님 그거는 블루다이먼드 이상 이제 팀헬즈 사장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을 때가 있었어요. 기부도 어느 정도 된 성취를 하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가치를 하는 거구나. 왜냐면 저도 그걸 하면서 깨달음을 느꼈어요. 예전에 마음만 없어서 월드비전을 10,000원씩 했지만 그 10,000원을 제가 끄는 저를 갑자기 기억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함께 그거를 동참함으로써 그런 아름다운 선의임을 펼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말라위를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아직까지 저의 버킷리스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요. 물론 무점포 무자본이고 권리소득을 창출하고 저도 사사분면 그런 것들 모든 걸 다 아는 상태에서 공유 가치 창출을 하는 거겠죠? 그거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요기아리에서 강의를 듣고 백사모에서 강의 듣는 거는요. 나의 배움, 나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권리소득이고 그것 때문에 해야만 한다라는 그 강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결국엔 뉴스킨이라는 기업이 나라는 1인 기업 CEO가 어떤 마인드로 이 일을 임하는지는요. 이걸 뜯어보면 너무 아름다운 기업이에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고 공유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나. 자존감이 아주 그냥 하늘 위로 솟구쳐요. 네. 우리는 철학을 판다. 제품은 슬쩍 끼워 팔 뿐. 이거는요. 그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서 할리 데이비슨 그 CEO가 창업자가 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철학을 판다. 오토바이는 슬쩍 끼워 팔 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도 이제 그러다가 우리는 철학을 판다. 가치를 판다. 제품은 슬쩍 끼워 팔 뿐.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예전에는 물론 제품을 많이 열렸기 때문에 제품의 문의가 많이 왔지만 제가 사회적 책임, 공유 가치 창출에 대한 걸 포커스해서 고민을 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럼 일이 이해된다면 제품은 저절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를 체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뉴페스트에서 찍은 거예요.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전 세진그룹 사장님이 1등 하셨잖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너무 자극받았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독립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부딪혀 봤는데 저 부딪혔었던 그런 경험들이요. 절대 단 1도 후회가 하지 않고 얼마나 리더 사장님들이 그 팀을 함께 네트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도 너무나도 경험하게 됐고요. 그거를 너무 내년에는 다 이루어보고 싶다. 네. 이제는, 왜냐면 저도 저 무대에도 너무 서보고 싶고, 저 약간 무대 체질이거든요, 저도. 근데 못하고 있었지만, 기초 기반을 잡지 않고서 한다는 거는 물론 에너지도 생기지만, 기초가 없는 그런 척은 결국에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자극받았고, 다음에는 정말 저희, 파트너 멤버분들과 함께 너무나도 많이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나부터가 가치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말하지 않아도 끌리는 사람은,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확신과 스스로 해야 할 일에 충실한 사람. 막 굳이 나 뉴스킨하고 내가 뭐 부르자면 이것보다도 그냥 꾸준히 비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던 일을 꾸준히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이제 그 아우라가 알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뉴스킨의 기회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주세요. 계기가. 그렇게 되다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하게 이러한 멤버분들과 함께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이 모여 팀이 되는 거, 마케팅, 이 사람과 사람이 모여 팀이 되는 것을 공유하는 마케팅을 하는 게 저의 SNS 노하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더 많은 경험과 그런 부딪힘 속에서 노하우가 있다면 또 언제든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